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중학교 체육교사 도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체육 수업을 가르치게 됐고요. 또 여기 지금 마스크로 미모를 가리고 계신 이수빈 선생님께서는 네, 6반부터 10반까지 뒷반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되게 오늘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도전 체육 골드벨 퀴즈를 풀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저랑 이수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많이 맞힌 학급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체육 수업 마치고 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제 단체 시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는 이제 발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모든 경기 수의 합을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재경기나 패자 발전 같은 거 없이 이제 경기를 한다는 전제였고요. 혹시 토너먼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질문? 네. 토너먼트는 16개 팀이 두 팀씩 이렇게 경기를 진행해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은 떨어지는 네. 바로 떨어지는 그런 경기 방식이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정답을 공개하면 16개 팀 토너먼트 최소 경기 수는 3번 15경기입니다. 이건 뭐 공식이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토너먼트 경기 수 구하는 공식은 팀 수에서 딱 1만 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팀이 토너먼트 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맞붙는 경기 2경기, 그 다음 거기에 승리 팀이 맞붙는 경기 3경기, 이렇게 해서 3경기면 이제 승자를 선별할 수가 있고요. 꼭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A, B 승자가 C, C, D 승자가 이제 결승을 하는 식으로 경기를 해도 똑같이 3경기면은 이제 토너먼트의 승자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수에서 1을 빼면 토너먼트 경기 수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총 16팀이었죠. 그래서 16팀이 토너먼트를 할 경우에는 16강전 8경기, 8강전 4경기, 4강전 1경기, 결승전 1경기에서 총 15경기면 우승팀을 이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제 8개 팀이 이번엔 4개 팀씩 2개조로 나눠서 리그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그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두 조가 있는데 그 두 조에서 각각 1위, 2위 팀이 올라가서 4팀이 이번에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때 치러야 하는 모든 경기 수의 합은 얼마인가? 수비쌤 이번에 리그전이 무엇일까요? 네, 리그전은 만약에 4팀이 경기를 하게 된다면 A, B, C, D 팀이 있을 때 A팀이 B팀과 C팀과 D팀 이렇게 모든 다른 팀들과 경기를 다 치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같은 조에 속한 팀끼리 다 한 번씩 해보는. 네. 네. 그래서 먼저 정답을 공개하면요. 정답은 1번 15경기입니다. 그래서 리그 경기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나온 원리는 자, 이런 식으로 A, B, C, D가 한 번씩 맞붙는 대진표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A는 B, C, D와 3경기, B는 A, C, D와 3경기, C는 A, B, D와 3경기, D는 A, B, C와 3경기. 총 12경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A랑 B는 B랑 A랑 붙은 거나 A랑 B랑 붙은 거나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나누기. 그래서 총 6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경기를 A조와 B조 두 조가 있으니까 총 12경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2경기 플러스 각 조 1, 2가 올라서 토너먼트를 하니까 4-3, 3경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2 플러스 3에서 총 15경기를 치르면 경기에 우승팀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은 지창에 의해 파리 의회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고대 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하고 아마추어 경기를 권장하며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주도하는 기구의 명칭은?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네, IOC입니다. 네. 네, 이건 국제올림픽위원회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고 합니다. 네, 4번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고 몇 년도일까요? 하계올림픽 1988년도겠죠? 그리고 니은 년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였으며 니은은 2002년 그리고 디귿 연도에서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다들 알고 있죠? 2018년도. 그래서 다 합하면
그 값은 죄송해요. 그리고 올림픽과 월드컵은 4년마다 개최되죠. 4개의 값은 6,012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간단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88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2002, 최근에 열렸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네. 그리고 이번에 5번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심슨 1번이 혹시 무슨 종목이죠? 양궁. 네. 2번? 2번 역도인가요? 유도. 유도. 3번. 네, 죄송합니다. 3번 레슬링. 4번? 태권도. 5번? 쇼트트랙. 네. 그래서 먼저 정답은요. 네. 5번 쇼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본 종목들은 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많이 안겨준 효자 종목인데요. 양궁은 총 23개의 금메달, 유도는 11개의 금메달, 레슬링은 11, 태권도는 12개, 그리고 쇼트트랙은 24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양궁,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쇼트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축구대 본선 진출 총 횟수는 몇 회인가? 우리 맨날 월드컵 본선이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각 대륙별로 잘하는 팀들을 뽑기 위한 대회가 예선인 거고,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32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바로 이제 본선 대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가로 안에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5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스위스 월드컵에 나갔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는 계속 진출하였다. 그리고 아까 수미쌤이 얘기하셨듯이 월드컵이 몇 년에 한 번이죠? 4년에 한 번. 네. 그래서 54년 스위스, 86년 멕시코. 이때부터 4년마다 진출했으니까 90 이탈리아, 94 미국, 98 프랑스, 2002 한일, 2006 독일, 그다음에 2010 남아공,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이렇게 해서 총 정답은 10번, 5번이 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출전사를 간단히 보면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고요. 요 10개 대회가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한 대회가 되겠고, 이제 2022년에는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또 월드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중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국가는 1번은 독일이죠. 독일이고, 2번은 브라질, 3번은 이탈리아, 4번은 아르헨티나, 메시, 5번은 프랑스. 정답은 2번 브라질입니다. 네, 독일 우승국에 지금 몇 개인지 얘기하자면 독일은 4개, 4번, 브라질은 5번, 이탈리아 4번, 아르헨티나 2번, 프랑스가 2번 우승하였습니다. 네. 네, 보기와 같이 운동 중 상해를 입는 경우, 다친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합한 응급처치 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답이 2개인데요. 1번 다리에 쥐가 난 경우 지혈을 해야 할까요?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 2번 마라톤 중 탈수,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어요. 이럴 때는 CPR, 심폐소생술 방법을 써야 되는가? 3번 공에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경우, 이럴 때 부목법, 더 부종이 생기지 않게 잘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죠? 부목법. 4번 태클 후 마찰로 인해 화상을 입었는데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더 뜨겁겠죠? 5번 발목을 심하게 접지른 경우는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네, 긍정명 시에는 스트레칭 해줘야겠죠? 네, 발끝을 앞으로 밀어주는. 그리고 심정지의 경우는 아까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골절에는 부목법, 정답이고요. 화상은 흐르는 찬물에다가 계속 이렇게 한참 두거나 아니면 거즈를 활용해야 합니다. 차가운 거즈. 염좌, RIC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얼음을 대고, 컴프레션, 압박을 하고, 엘리베이션, 거상, 높게 다친 부위를 높게 해주는 거상 요법을 RIC라고 합니다. 9번입니다. 자, 매년 5가지 체력 요소를 측정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우리 보통 팝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종목 중에 근력 및 근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먼저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3번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합스에서 하는 것은 윗몸 말아 올리기라는 명칭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팝스를 못했는데 올해는 일단 1학기 때는 좀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요. 2학기 때 상황이 좋아지면 팝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순발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요,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50m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신체 구성은 BMI, 체질량 지수가 있는 거냐. 사실 요거는 이제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인데요. 그러면은 슬슬 BMI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중간인 게 가장 네네. 좋겠죠? 네. 한 25 정도? 네네. 그래서 BMI가 너무 높으면 사실 조금 이렇게 살이 쪘다. BMI가 너무 낮으면 너무 말랐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심상 혹시 BMI가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저는 21 정도 나오고 21 정도요? 네,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근력 근지구력은 잇몸 말아 올리기와 팔굽혀 펴기, 여하승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네, 악력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유연성은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이게 우리가 보통 앉아서 이렇게 발쭉 뻗어서 센티미터 재는. 자전거를. 네.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지구력. 보통 우리 삑삑이라고 하는 셔틀러.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 또는 걷기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도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속하는 종목을 모두 고르면,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네트라는 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떨어뜨리면 이기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답은 4번 배드민턴과 5번 배구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팀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를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요 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2학기 때 요 배구 수업을 통해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를 익혀볼 예정입니다. 네, 2010년 리우 올림픽에서 종목별 경기 참여 인원은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이 있는데요. 일단 기억 축구는 11명, 농구는 5명, 배구는 6명, 핸드볼은 7명으로 정답은 29명이 되겠습니다. 29입니다. 네, 종목별 경기 인원 여기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2010년 리우 올림픽에서 탁구는 1세트에 탁구 같은 경우는 11점, 배드민턴은 1세트에 21점, 배구는 1세트에 25점을 선취했을 때, 먼저 땄을 때 1세트를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럼 기업과 니은과 디귿의 합은, 정답은 57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듀스는 없었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듀스는 어떤 거죠? 듀스? 선취점보다 한 점 낮은 경우에 2점 획득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좀 더 보충해 설명을 제가요? 네. 듀스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1점 차로는 못 이기고 이기려면 2점 차로 이겨야 한다. 네. 최소 2점 차로 이길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바로 듀스 제도.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1세트가 딱 배구 1세트가 25점에서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세트 포인트는 11점 탁구, 배드민턴 21점, 배구는 25점입니다. 자, 13번. 농구에서 공을 잡고 몇 발 이상 걸으면 트래블링. 보통 우리 흔히 애들 워킹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몇 보죠, 슬슬? 세보. 네, 세보. 엄지손가락이. 네, 맞습니다. 9번까지 가면 세보부터 트래블링. 네, 맞습니다. 네, 야구는 타격은 1번 타자부터 마지막 9번까지인가요? 네. 네네네. 네, 배구에서 공격팀은 이제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은 한 번에 넘겨야 되지만 배구는 3번? 네, 3번에서 잘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구에서는 트래블링이 정식 명칭이고요. 워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을 들고 2발까지는 괜찮지만 3발 이상 걸으면 반칙이다. 그 다음에 야구는 타자가 보통 1번부터 9번 타자까지가 있어서 요 9명이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타격을 한다. 일단 배구는 이제 배드민턴이나 탁구와 달리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 코트로 3번 안에만 쳐서 넘기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구 선수들이 보통 한 번, 2번의 공을 넘기진 않고요. 보통 3번을 다 활용하는 이유는 일단 상대 공을 잘 받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공격하기 좋게 띄워놓으면은 그거를 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보통 3번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14번. 다음 경기 종목의 명칭은 무엇일까? 플라잉 디스크를 나르는 원반을 활용해서 같은 팀끼리 원반을 주고받으면서 상대팀 엔드존
약간 골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서 패스를 성공적으로 받으면 득점하는 경기이다. 약간 럭비랑 미식축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반을 땅에 닿지 않고 던지고 받아야 되며 원반이 땅에 닿거나 상대팀에게 잡히면 공격권이 넘어간다. 신체 접촉은 없고 선수를 맞거나 잡을 수도 없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 얼티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배울 뉴스포츠 중에 맨 앞에 나온 얼티미트는요, 여러분 이제 1학기 온라인 수업 마치고 나면은 바로 하게 될 원반 던지기를 활용한 약간 럭비형 게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태킹, 우리가 2학기 때 컵쌓기를 활용한 뉴스포츠를 또 학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글링도 1학기 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활용해서 저글링도 배울 예정인데 아직 저희도 저글링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글링 너무 어렵지 않게 난이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 같이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명칭은 설명은 20초 운동 후 10초 휴식, 8번 반복하여 총 4분간 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지속시키는 원리를 가진 1996년 이 운동을 개발한 일본 운동 생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 타바타 운동입니다. 저희가 이번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으로 타바타 운동을 준비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보면은 4가지 운동을 2번씩 반복해서 4분간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보겠죠? 네, 이거는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선배들이 제일 재밌게 했던 온라인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스포츠란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을 결합하거나 변형해서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말합니다. 다음 중 기존 스포츠와 뉴 스포츠를 다르게 짝지은 것은 1번 축구와 플로어볼일까요? 글쎄요, 플로어볼. 네, 하키가 플로어볼이죠, 그죠? 네, 2번 농구, 넷볼. 3번 핸드볼, 풋살 느낌이 축구 쪽이죠, 그죠? 4번 하키, 플로어볼이고, 티볼은 야구랑 비슷한 뉴스포츠입니다. 5번은 야구, 축구볼인데 축구볼은 이제 핸드볼과 비슷한 류의 뉴스포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농구, 넷볼입니다. 넷볼, 네. 풋살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넷볼은 이제 드리블이 없는 패스로 이루어진, 그리고 골대가 좀 달라요. 좀 더 쉬운 농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구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스프링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던졌을 때 상대방이 잡지 못하면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플로어볼은 하키인데 바닥과 하키채 이런 것들이 좀 도구나 기구가 좀 더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진, 그리고 그냥 일반 바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하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티볼은 투수가 없는 야구 경기죠, 그죠? 투수가 없어서 티대에다가 공을 놓고 쳐서 다른 비슷하고 야구 경기보다 약간 좀 변형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7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된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적절하게 짝져지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스매시, 배구에서 네트 위로 뜬 공을 점퍼해서 강하게 내려치는 공격 기술을 스매시라고 하는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뭘까요? 배구에서 이렇게 치는 거를? 스매시라고 하진 않죠. 그죠? 네, 스매시는 보통 이제 라켓 운동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배드민턴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격 기술이죠. 네네. 그리고 이번 클리어는요, 배드민턴에서 이제 셔틀콕 높고 길게 쳐갖고 상대를 뒤로 보내는 기술을 클리어라고 합니다. 뭐 하이 클리어도 있고 언더 클리어도 있는데, 그다음에 3번 어시스트. 보통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도움이라는 좋은 대체되는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패스해서 득점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러너스 하이, 러너, 달리는 사람이 하이, 약간 그 운동하는 짜릿함을 통해서 이게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달리기 애호가들이 달리기를 했을 때 또는 다른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복감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5번 듀스제도, 아까 이제 이수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경기에 이기기 위한 점수까지 양팀 모두 딱 1점만 남겨두면은 1점 먼저 얻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2점 차가 나야 승리할 수 있는 거를 듀스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인데요. 1번은 이제 스매시 대신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18번입니다. 스포츠 종목 이름과 스포츠에 사용하는 용어를 종목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축구에서 프리드로우. 프리드로우는 저희 이제 자유투라고 보면 되죠. 농구에서 이제 반칙 같은 거 얻었을 때 이제 방해 없이 쏘는 걸 프리드로우. 그다음에 농구에서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는 어느 종목의 용어죠? 축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약간 이제 상대방 코트 앞에서만 짱 박혀서 공격하지 못하게 이제 너무 앞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놓은 규칙을 오프사이드라고 하고요. 배구 서비스. 배구에서 경기 시작할 때 하는 거를 바로 서비스, 서브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에서 다 네트형 경쟁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을 다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첫 공격. 맞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 리베로. 사실 이 리베로라는 명칭은 이제 배구에서 하나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배구 선수들은 대부분 사실 키가 크지만 이 리베로 선수는 키가 작더라도 이렇게 좀 민첩성이나 그런 날쌘의 이동을 빠르게 하는 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비 전문 선수로서 활용하는 선수를 리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탁구에서 러브게임. 뭐 이 러브게임이 갑자기 왜 등장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러브게임은 이제 한 점도 못 내고 질 경우에 또 이길 경우에 러브게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배구 서비스고요. 이제 자유투는 농구에서 오프사이드는 축구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네트형 스포츠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 서비스. 배구에서 이 하얀 옷 입은 선수처럼 수비 전문 선수를 리베로. 그 다음에 테니스는 이제 하나의 게임을 이기려면 4점을 얻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4대 0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위에서 뭐 3대 0인 상태다 그러면 홀이 러브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온라인 계약 종료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육 수업 안전수칙에 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은 1번 고열과 기침으로 몸이 아파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퇴한 영경이. 2번 영경 체육 시간에는 뛰느라 숨이 차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는 안 되겠죠, 지성이. 3번 티볼 수업 때 첫 홈런을 친 친구를 위해 격한 포옹과 하이파이브로 축하해주는 현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격한 포옹은 좀 자제해주는 게 좋겠죠? 4번 체육관 수업 중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문을 꽉 닫고 환기 안 하고 문 닫고 열심히 농구한 장훈이. 안 되겠죠. 5번 점심시간 축구를 하기 위해 4교시 체육시간 종료 후 손을 씻지 않고 규식질로 직행한 흥민이.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해야겠죠? 정답은 1번 영경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육 수업 안전수칙 간단하게 스스로 건강 상태 확인한 후에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등교 또는 수업 전 미리미리 확인해서 내가 열이 나거나 약간 그런 유증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오면 안 되고요. 즉시 왔다가도 만약에 발열 기침 같은 현상이 생겼을 경우는 바로 귀가 후에 보건소나 콜센터에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 및 손속지 사용을 항상 자주자주 습관화하셔야 되고요. 체육 수업은 이제 야구장 정비하는 시간, 우리 몸 깨끗하게 하는 시간, 체육 수업 클리닝 타임가 한마디로 자주자주 잘 씻고 손 소독 잘 해주라는 뜻입니다. 3번은 서로를 위한 공간거리 2m를 유지해요. 저희는 이제 운동장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마스크 꼭 쓰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에 임의줬으면 좋겠습니다. 4번 체육복은 자신의 것을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전엔 많이 빌렸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체육복을 본인 거를 쓰고 밀폐된 장소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보다 체육복을 입고 깨끗하게 이제 한 거 입고 등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잊지 않고 꼭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공용 체육 수업 교구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구에다가 이렇게 약간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장갑도 착용하는 것도 한 가지, 본인 장갑을 챙겨와서 착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로 부적절한 것은
1번 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원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학생. 2번 운동을 조금 못하더라도 연습, 응원, 경기 운영 등으로 팀에 기여하는 학생. 좋은 학생이죠, 그죠?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3번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팀원들을 돕고 격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 4번 자신의 체육복을 갖춰 입고 미리 나와서 선생님을 기다리며 준비 운동을 하는 학생. 훌륭합니다. 마지막 수업이 종료되면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사용한 기구를 정리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학생. 저희 이번에 플라잉 디스크 수업하게 되면 디스크를 다 쓴 후에 기구 정리 본인 거 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학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학생.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죠? 좋은 소리를 해줘야겠죠? 네. 즐거운 체육 수업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체육복은 기본 준비물입니다. 시간을 꼭 잘 지켜서 체육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봅시다. 그리고 지덕체,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체육과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 덕을 기르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같은 이런 덕을 기르는 체육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다 한번 정답 해설을 해봤고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 퀴즈를 다 풀지 않은 학급이 있어서 여러분들 퀴즈를 푼 거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한 학급을 선정을 해서 저희 한 5, 6월쯤에 수업하고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쌤 혹시 몇 반이 1등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9반이요. 9반. 왜 9반이죠? 저희 반이거든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1반부터 5반까지가 공동으로 미안해 얘들아. 1등할 것 같아요. 미안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네. 네, 죄송합니다. 저 6, 7, 80반 알아서 잘하세요. 네, 미안하다 얘들아. 다들 열심히 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 오늘의 명언인데요. 명언. 네. 수비쌤 원래 발음이 되게 좋으신데 저보고 시키시네요. 마인드 is your sound.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또 뭐 배려하고 리더십과 팔로워십 그런 것들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뭐 운동을 통해서 체육 수업을 통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좋고 체력을 기르는 것도 좋고요. 이런 다른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갖춰서 우리 모두 좀 이렇게 여의도중학교 체육 수업을 한 학생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체육선생님 또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영상 다 보시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 확인 퀴즈를 꼭 풀어서 이제 구글 클래스로 제출을 하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만 인사를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